광주 동남을 안도울입니다. 예, 먼저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과 간세 협상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 협상력을 집중을 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저는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일선에서 뒷받침해준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간세 협상 타결 영향으로 우리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은 이제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있죠. 이제 수출은 어느 정도 최소화했지만 타격이 올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도 0.1에서 0.2% 정도 하방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 철저하게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자동차 관세 아까 2.5% 지금 계속 나오네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FTA에 어떤 가지고 있던 우위점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 하고 부총리께서도 이제 그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국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판 산업일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33%입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액의 지금 63%를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취약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본이 양보한 거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으면은 아마 미국이 제고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15%를 지켜내기 위해서 쌀 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민간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죠. 그걸 지켜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부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예, 이 협상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상대방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협상 이번에 저희들은 이 패키지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그 개방시킨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저희들을 지켜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만약에 우리가 풀었더라면 또 다른 쪽에서 뭔가 얻을 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또 저희들이 또 지켜야 될 부분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적인 딜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를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 분명히 살아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번 상호 관세 조치로 사실상 FTA는 좀 무력화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또 이걸 우리가 WTO에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WTO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FTA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복원력을 좀 가져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상황의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역시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 산업의 어떤 다변화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레버리지를 높여야만이 미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등한 또 협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FTA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미 투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약간 규모가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GDP 대비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대미 수출과 이제 흑자액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대미 수출액이라든가 무역 흑자에 대비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규모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 비용이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을 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입지를 선점을 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기술, 산업 간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은 향후에 세계 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대미 투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상당 부분 투자 주체에서 국내 대기업이 이게 참여를 좀 해야 한다고 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거 1,500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하는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500억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 대기업의 그 참여 역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미국에는 이 조선업 관련해서 생태계가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도 우리가 또 돈을 대고 이러니까 우리 기업이 저는 네. 거의 뭐 다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의 현지 FDI죠. 직접 투자가 여기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은이나 무보나 산은이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대미 투자가 구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익 차원에서 관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의 산업 공동화 문제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하고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고 국내의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상호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R&D하고 고부가 같이 핵심 공정은 반드시 국내에 그 기지를 둬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 금융기관이 금융이 제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조건을 좀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대미 투자와 연계된 국내 투자도 하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건으로 정책 금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치밀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이 그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좀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차피 이제 대미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이 기회를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아마 기술 체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선업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체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체화된 기술을 국내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또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식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 대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해외에 있는 뭐 또 기업도 이렇게 유치하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R&D 기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내에서 또 전략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가 한국한테 도움이 되게 한국의 글로벌 1등을 되는 그런 길에 가는 데서 미국하고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말씀 뭐 드리긴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결국은 한국이 결국은 위너가 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